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월요일마다 요새 제가 단어 수업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도 많이 쓰고 또 영어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 5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 딱 단어 5개 말고도요, 여기서 파생되는 것도 우리 굉장히 많이 배우죠. 수업 끝까지 들으시면요, 오늘 역시도 얻어가시는 거 있는 수업이 될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 가지고 온 거는요, holiday에서요, holiday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보통 홀리데이라고 쓰입니다. 영화에도 홀리데이 있었던 것 같고, 호텔 이름 중에도 홀리데이 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따라 해보고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게 한국말로는요, holiDay라고 좀 읽는 게 가깝습니다. 네, 홀리데이는 좀 아니고요. 할리데이에 가깝고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holiday. 네, 한번 따라 해볼게요. holiday. holiday.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뜻이요, 휴가, 방학, 공휴일과 같은 뜻인데요. 그러니까 공휴일 이런 말 우리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심지어 휴가나 방학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 밑에 첫 번째 가지고 온 단어는요,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리스마스 맞고요.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서양 문화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도 12월 25일 날 쉬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제일 큰 공휴일이냐 생각해보면 사실 설날, 그리고 명절, 설날, 추석날이 가장 큰 휴일이죠. 근데 서양 문화권 사람들은요, 네, 이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그러니까 연말에 한 2주 정도는, 가족과 만나서 가족들과 선물도 교환하고, 식사도 하고 해서 연중에 가장 큰, 우리로 생각하면, 설날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래서, 이 사람들 크리스마스 되면요, 실제로 크리스마스 할리데이스가 엄청 길지는 않은데, 뭐 회사에서 휴가도 내고 이것도 내고 해서 한 2주 쉬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날에서 뭐 3주, 길게는 한 달씩 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한테 특히 영어 문화권에서도요,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밑에는 제가 가지고 온 게 national holiday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national 하면요, 우리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national 하면 국가적인이에요. 국가에서 정한 holiday,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가 공휴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국가 공휴일 가지고 온 이유는요, 뒤에서 va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랑 비교할 때 좀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holiday 하면은 그냥 휴일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던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 체인은요, 우리가 아마 홀리데이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여긴 것 같아요. 홀리데이 인. 그래서 휴일 내지는 공휴일날 와서 좀 쉬어라, 편하게 쉬어라,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홀리데이 인 보시면 저거 공휴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홀리데이구나 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홀리데이 인을 보시고선 이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영어도요, 우리나라 또 이제 한문이 뭔가 우리 어원. 그래서 우리 다 한글들 쓰면은요, 한자로 다 대부분의 단어들을 옮겨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딱 글씨를 봐도 저게 대충 어떤 뜻이겠구나 좀 알 수 있잖아요. 영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 holiday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제가 네 번째 줄에 신성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holy라고 씁니다. holy. holiday 할 때는 holy를 읽히는데요. 여기서는 holy라고 읽히고요. 이 holy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네, 기독교. 네, Holy Bible 하면요,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성스러운 책. 그래서 Holy Bible, 성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holy라는 말 종종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이거를 가지고 연상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옛날 사람들이 이랬대요. 신께서 주신 신성한 날 때 제사도 지냈고, 또 하늘에다 기도도 드렸고, 뭐 기독교식으로 하면 예배도 드리고, 또 그렇죠. 그 종교마다 불교에는 없나요? 종교마다 좀 쉬는 날들이 정해진 날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신성한 holy, 여기에다가 날이라고 하는 day를 붙여서 holiday, holy 플러스 day, 그래서 holiday가 되면 쉬는 날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아마 안 까먹으실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 줄에다가 비교라고 해놓고 vacation이라고 하는 단어 가지고 왔어요. vacation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입국심사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입국심사관이 물어봤을 때 나 휴가차 왔어. 놀러 왔어 정도로 이야기할 때 vacation이라는 단어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휴가라고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vacation 아니면 holiday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다 쓰셔도 대충 다 알아들어요. 무방은 합니다. 근데 미국 문화권에서는요, holiday 하면은 보통 국경일, 아까 말씀드렸던 National Holiday,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국경일이라든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쉬는 날 있죠? 나라에서 정해놔서 쉰다든지 회사에서 정해서 쉰다든지 그런 걸 좀 holiday라고 하고요. vacation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의지를 내고 회사에다가 휴가나 연차 같은 거 내서 놀러 가는 거 좀 vacation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완벽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알아두시는 거는 좋죠. 그래서 holiday, 나라에서 정한 거, 내 의지랑 상관없는 거, vacation, 내가 의지를 내고 회사에다 휴가를 낸 것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가요.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이 좀 메이네요. 다음 단어는요. CONTENT라고 해서 content라는 단어요. content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요, 콘텐츠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 콘텐츠인데요, content에 가깝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content.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content라는 게요, 결국에 나중에는 저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제가 친절한 대학이라는 거 가지고 왔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이 얘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요, 인터넷에서 컴퓨터에서 쓰이는 컨텐츠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실제로는요, 다른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네, 제가 별로 다른 단어 안 가져오고 여러분께 그냥 사진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 우리 커피숍 가면은요, 뜨거운 음료수 받았을 때 플라스틱 뚜껑 닫잖아요. 그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보신 적 없으시다면 숙제예요. 언젠가 하셔도 됩니다.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사실 뭐 뜨거운 음료 잘 안 드실 거예요. 저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보통 드실 텐데 나중에 뜨거운 차나 아니면 커피 드시게 되면 꼭 뚜껑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이렇게 쓰였습니다. Caution, Contents, Hot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외국가도 다 그래요. Caution 하면 경고 내지는 주의할 것이란 뜻이고 그건 뭐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Contents, Hot. 네,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라는 게요, 결국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요, 내용물이에요. 어떤 용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아니면 어떤 포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컨텐츠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핫하면 안에 들어있는 커피나 차가 뜨겁습니다라는 표현, 뜨겁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컨텐츠가 핫, 뜨겁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안 써도 무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미국은요, 소송의 나라라서 하여튼 이런 소송도 있었대요. 고양이 털 말리느라 털을 빨리 말리려고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돌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죠? 근데 나는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쓰지 말라고 교육받은 적도 없고 설명서를 들었던 적도 없다라고 해서 정확히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배상을 굉장히 큰 돈을 받았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면은 굉장히 세세하게 모든 주의사항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 때문에 그랬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가도 컨텐츠 다 써 있고요. 우리나라 컵들에도 컨텐츠 써 있는 편이라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 잊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목차라는 거예요. 내용물이랑 비슷하죠. 우리가 책을 딱 펼치면 우리나라 말로는 목차라고 딱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쪽을 찾아서 거기에 가서 볼 수 있도록 목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영어로는요, contents 하면 목차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좌측 하단에 content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흔히 우리가 보는 목차하고 그 밑에 내용들이 쭈쭈쭈쭈쭈 쓰여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내용물을 요약한 것이라서 내용물이란 표현이랑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요새 인터넷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 영상
컨텐츠, 이런 컨텐츠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아마 이거 뭐 정확한 언어는 뭐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컴퓨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내용물에 해당하는 뭔가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이걸 컨텐츠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쭉쭉쭉쭉쭉쭉쭉 오다가 결국엔 이제 우리가 컴퓨터로 만든 정말 수없이 많은 컨텐츠들을 소비하고 있죠. 네, 친절한 대학 가지고 온 이유요.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건 역시도 네, 일종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하면은 우리 뭐 다 알죠.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컨텐츠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방송에서도 이야기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커피 마실 때 위에 있는 컨텐츠, 내용물이란 뜻도 있고 책을 펼쳤을 때 있는 목차 역시도 컨텐츠자 정도 아시면 아시면은 정말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도 사실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C-A-R-E-E-R 이라고 해서요. 한국말로 하면 커리어 정도 될 것 같아요. 커리어 정도 될 것 같고 이거를 일단 먼저 따라 읽어볼게요. 커리어 정도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career. 네, 아주 좋습니다. R이 두 개 들어가서 발음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자꾸 하셔야지 혀가 풀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career 하면 사회생활 내지는 경력 내지는 직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디서 들어봤냐면 커리어 우먼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이 사회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지는 오래되진 않았죠. 예전에 미국도 그렇고 서양 문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정치에 참여했던 참정권이 생긴 시기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참정권이 생기고 그러면서 왜냐면 예전에는 되게 농경 기반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일을 뭐 대부분 많이 하고 가사를 책임지고 뭐 사냥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커리어 우먼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여성이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소득도 엄청 높아지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들보다 더 우월하게 잘하고 또 더 높은 직책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커리어 우먼이라는 말이 해외에서 더 이제 많이 쓰이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 사회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커리어 우먼이라는 말이 뭐 20-30년 전부터 굉장히 널리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여성이 사회활동하는 게 전혀 너무 당연시되는 일이기 때문에 커리어 우먼이라는 말 자체를 많이 쓰지도 않아요. 네, 특이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거기 들어가는 게 커리어 우먼이 사회생활하는 여성이죠. 네, 직장 갖고 있는 여성, 내지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커리어 우먼이라고 하니까 이 커리어라는 뜻 어떤지 좀 감이 오셨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커리어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고 해서 젊은 사람들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주의라고 해놓고 가지고 왔는데 그 밑에 커리어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어요. 예, 얼핏 보면 비슷하죠. 예, 근데 I랑 E랑 좀 바뀌어버렸고 R이 하나 더 들어갔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carrier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생각하면 하나는 커리어고 하나는 캐리어예요. 캐리어. 근데 이 커리어를 캐리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캐리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carrier 하면은요, 어떤 항공기나 어떤 운송수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carrier bag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행 갈 때 짐 싸는 캐리어. 네, 그렇기도 하고. 우리 캐리어 에어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젊은 사람들 조차도 캐리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면 약간 좀 혼동스러울 수 있으니까 캐리어라고 안 하고 여러분들은 커리어가 맞습니다. 예. 커리어라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일 한 번 딱 하면 그 회사에서 정년 은퇴할 때까지 다니는 게 통상이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회사를 바꾸는 것도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각 대기업, 삼성, LG, SK 이런 대기업에서 경력직들만 따로 모집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이름이 뭐냐면 삼성 Careers 하면 삼성에 있는 경력직 모집하는 곳, LG Careers, SK Careers 다 있습니다. 그만큼 좀 널리 쓰이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해요. 야, 그게 네 커리어에 도움이 되겠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네가 앞으로 경력을 쌓아나가고 너의 직장 경력 그리고 네가 나중에 이직을 하더라도 네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증명해 볼 수 있겠어? 이런 얘기할 때 커리어란 얘기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줄에 career path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path 하면 어떤 거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career path 하면 내 사회생활이 내 경력이 나아가는 길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자,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법한 단어인데요. 자, memory 하면 메모리라고 한국말로는 읽어요.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 memory 정도가 돼서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좀 이거 바꾸자면 메모리보다는 메머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memory, memory.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하면 우리가 기억, 내지는 기억력, 그리고 우리 기억을 또 좋은 기억들은 뭐 추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 좀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자, bad memory 하면 어떻게 될까요? bad memory 하면 네, bad가 우리가 나쁜, 안 좋은이란 거 아주 옛날에 배웠습니다. bad memory 하면 안 좋은 기억. 누구나 몇 가지씩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안 좋은 기억. 그리고 그 밑에 memories of my grandma라는 거 가지고 왔어요. 자, grandmother 줄이면 grandma가 됩니다. grandma가 뭐죠? 할머니예요. 네, 할머니, my grandma, 나의 할머니. 그리고 우리가 오브 잠깐 배웠어요. 잠깐 아주, 예. 맞습니다. 오브는요, 무엇이에요. 그래서 my grandma, 나의 할머니의 memories,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emories of my grandma. 저 같은 경우는 친할머니가 3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친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요. 외할머니 굉장히 장수하셨습니다. 98세까지 사셔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지 한 5년 정도 됐네요. 다들 이제 뭐 할머니에 대한 기억, 부모님에 대한 기억 내지는 어린 시절, memory of childhood라고 하면 childhood 하면 어린 시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제 memory라는 얘기 많이 쓰고요. 자, 이것도 좀 이제 외우려면은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적어두는 거 뭐죠? 메모장 내지는 메모라고 하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만들다 보니까 새로 만들고 싶은 컨텐츠에 대한 생각이 시시때때로 떠오를 때마다 휴대폰 메모장에다 계속해서 기록을 해놓고 늘상 다시 찾아보는 편인데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적는 게 메모기 때문에 이 메모 뒤에다가 ry만 붙인 겁니다. 그래서 memory 하면 메모 뒤에 ry 붙었으니까 기억하기 위한 것, 기억 내지는 기억력, 추억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모리라는 게 요새 가장 또 많이 쓰이는 게 여기죠. 메모리 반도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수출 규제 때문에 어떻게 메모리 반도체가 어떻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폭락해서 우리나라 수출의 금액이 적다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맞아요. 삼성전자랑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판다고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예요. 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저장 장치라고 하죠. 예,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하면 이제 저장 장치. 컴퓨터에서도 기억을 해야죠. 우리가 영상을 찍던 사진을 찍던 여러분도 핸드폰에 보면 문자도 카톡도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게 그 안에 이제 메모리 칩이 들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메모리 하면 기억하는 칩이구나. 기억하는 거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여러분 또 메모리도 까먹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가지고 온 단어는요. L-O-A-N 이라고 해서 loan 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뜻은 대출, 융자, 대여 이런 거지만요. 일단 뜻 설명하기 전에 좀 발음을 해볼게요. 이게 우리가 그 발음 규칙대로 배운 대로 하면은 loan이 맞습니다. loan. 오니까 loan. 근데 이건 발음이 약간 loan.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loan이랑 loan. 뒤에 발음은 좀 가깝죠. 이런 것들이 참 영어를 어렵게 만드는 것들인 것 같아요. 어떤 단어에서는 O랑 A랑 붙으면 그냥 O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건 loan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요. 영어 단어를 외우실 때는 발음을 좀 가급적 같이 외우시면 좋아요. 물론 뭐 자꾸 하면서 틀리고 바로잡고 틀리고 바로잡기 하고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단어, 발음, 뜻 이거 이제 세트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뭐 이거 하기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단어 수업을 제가 이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 이거보다 수준 더 낮은 단어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단어 좀 어려우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단어 정말 기억 안 나죠. 예, 근데 이거는, 젊었을 때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만의 단어 외우시는 비법들이 있으시면 우리 친절한 대학 교우 여러분께 좀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를 해놓고 자주 본다라든지, 그럼 좋을 것 같고요. 이 론 단어 좀 설명드릴게요. 대출, 융자, 대여고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가장 밑에 줄부터 설명드릴게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햇살론이라는 거 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햇살론 그리고 요새는 징검다리론 이런 얘기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끝에 한국말로 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결국 뜻은 대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론 보시면 저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거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 loan이란 단어가 약간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네.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이래요. 미국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집도, loan, 집도 대출해서 돈 많지 않아도 집을 대출로, 엄청 장기 대출로 살 수 있고, 자동차에도 대출이 끼어 있고, 모든 게 다 대출이라서 그 사람이 미국에서 버는 돈이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 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은 대출 갚는데 론에 매달 빠져나가는 걸로 나가고 보험료 이따만큼 나가고 해서 정작 돈은 많이 벌지만 돈을 모을 수는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는 론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은행 대출에 대해서 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은행 대출에 대해서 론이라는 이야기 잘 안 하고 우리는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이런 데 보면 어쩌고저쩌고 론, 어쩌고저쩌고 론 이런 이제 업체들 이름이 많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이 론이란 단어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캐피탈 이런 광고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조금 부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은행에서 돈 빌린 걸 그냥 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ank loans 하면 은행 융자 첫 번째 줄이에요. 라고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는 a car loan이고요. 이거 안 따라해봤죠? 우리 발음 한번 따라해볼게요. loan. loan보단 loan에 가까워요. loan.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자면요. 휴가, 방학, 공휴일, 기분 좋은 날 holidays. holiday보다는 holiday에 가깝고요. 이게 신성하다고 하는 holy 라고 하는 단어와 day, 날이라고 하는 신성한 날이라는 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공휴일 이런 걸로도 많이 쓰였다. holiday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 못 드렸지만 단어와 단어가 합쳐질 때는 중간에 있는 알파벳이 하나씩 바뀌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holy에서 y가 i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커피 먹을 때 우리 뚜껑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조심하세요. 매우 뜨겁습니다. caution, contents, 핫이라고 쓰였습니다. 이 contents는요, 바로 내용물이란 뜻이다. 그리고 또 책의 목차 역시도 contents라고 쓰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친절한 대학 강의 역시도 conten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캐리어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career라고 발음해야 되는 것, 직장생활 내지는 경력, 커리어 우먼에서 우리가 좀 봤었고요. 요새 사람들도 본인의 너 커리어가 어떻게 되니? 너 커리어 패스가 어떻게 되니? 너 가는 그러니까 네 경력 생활이 가는 길이 어떻게 되니라고 해서 많이 쓰인다 배웠었고요.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많이 파는 게 뭐죠?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다. 그리고 우리 생각 안 날 때 노트 메모해 둔다. 거기랑 비슷한 말 memory, memory. 해서 이것도 메모리보다 memory인데요. memory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선 좀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미국에서는 은행에서 그냥 돈 빌리는 거 loan이라고 이야기한다. 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단어 지금 옛날에 배운 거 다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해야 되는 건 뭐죠? 오늘도 복습, 내일도 복습이고요. 여러분
친절한 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 수업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시간이에요. 이해 좀 안 가시더라도 지속적으로 반복을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금방 여러분 영어 좀 멀리까지 가는 거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잔소리가 또 길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